이번 나는 솔로 29기 232화에서는 서로 다른 소통 방식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안타까운 엇갈림을 보여준 광수와 옥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가진 광수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옥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의 마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못하고 헛도는 모습을 보여주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서로에게 닿지 못한 진심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도대체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적 작용들이 있었던 걸까요? 세 가지 심리학적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광수에게서 나타난 확증 편향의 경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사소한 친절은 나를 좋아하나? 로 해석하고 연락이 없는 것은 바빠서 그렇겠지 라고 합리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송에서 광수는 옥순의 마음속 1순위가 자신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옥순은 영수와 있을 때 훨씬 밝은 표정으로 애교를 부리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등 확연히 다른 호감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면 광수 앞에서는 다소 경직되거나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죠. 보통의 경우라면 나한테는 저런 편안한 모습을 안 보여주네, 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이 명백한 차이를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옥순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예의 바른 태도나 대화가 잘 통한다는 말 한마디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고 영수에게 보여준 애교는 그냥 편에서 나오는 행동 정도로 의미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그 퍼즐에 맞는 조각만 골라서 끼워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옥순이 가진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성향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타인의 감정에 매우 민감해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거절이라는 행동이 상대에게 줄 상처를 먼저 걱정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매몰찬 사람, 나쁜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큰 유기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옥순이 자신에게 직진하는 상철에게 마음이 없으면서도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3순위 안에는 있다 라는 모호한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개팅 거절을 할 때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라고 빈말을 하거나 전화로 거절하기 미안해서 문자로 돌려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옥순 입장에서는 상대를 단칼에 거절하여 무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순위 안에 넣어줌으로써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배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희망 고문은 상대방이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로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를 지속시킨 인지부조화의 해소 과정입니다. 인지부조화란 내가 믿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뜻합니다. 광수의 입장에서 옥순이 나를 좋아한다는 믿음과 실제로 옥순이 영수에게만 웃어준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옥순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믿음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거나 감정 투자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믿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수는 대신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옥순이 영수에게 저렇게 하는 건 가벼운 감정이고 나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라는 식으로 상황을 재정의하는 것이죠. 여기에 옥순이 거절을 못하고 기회가 되면 대화해보자 라며 여지를 주는 태도가 더해지니 광수의 자기 합리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봐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잖아 라며 자신의 착각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이었던 나머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광수,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다치고 싶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주었던 옥순.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호를 정확하게 받고 주고받는 소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